그걸 나가서 드시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혈액 검사는 심전도는 다 정상이셨고요. 후각도 정상이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요거 지혈되는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상이시고, 영양 상태도 좋으시고요. 물론 간 기능은 꽤 올라 있어요. 내과에서 한번 저기 초음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심전도 상에서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셨고요. 환자분 코 자체가 새우 알러지가 있네요. 새우 알러지, 예. 새우 괜찮으세요? 식사할 때? 새우장 나는데요? 진짜로? 계속 노출이 돼도 항원이 늘어나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환자분 해롭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3이 넘어가면 오랫동안 노출이 안 됐다가 갑자기 노출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잘 먹지는 않긴 해. 근데 꼭 새우 구워 먹으면 다음날은 설사를 해. 그렇죠. 우리 뭐가 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빠 그때 그 이후로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고지혈증 약 먹어요. 잘했어요. 간 기능 안 보셨나요? 간 했는데요. 초음파. 그쪽에서 간 초음파 안 했고 일단 한 달치 약을 먹고 다시 보자고 해서 다시 피 검사하자고. 그날 한 검사인 거죠, 이게? 아니 그 전에 한 거. 아니 이거는 그날 한 거고.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전되지 않았을 수치인 거죠? 네. 우리가 할 수술은 양측 하합이각계 비대증에 대한 양측 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 합의각계 절제술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수술할 이대웅이라고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이 치료는 뭐 부분맛 치료하는 치료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수술의 마취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약에 의한 사고, 지혈이 잘 안 됐다거나 이런 거 없으셨고요. 특이 체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고, 우리가 고지혈증 말고는 혈압이나 당뇨는 없다 그러셨어요. 심장병 앓고 있는 거 없고요. 혈압약 먹고 있는데. 예?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때는 고지혈증만. 아니죠. 그때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비중격이라고 가운데 뼈가 코 안에 가운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코뼈가 지붕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뼈에서 안쪽으로 뼈가 이렇게 자라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점막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 점막들이 계속 자극이 되고 담배 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우 냄새일 수도 있고 뭐든 하여튼 현재 상태가 얘가 많이 지금 부어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공간이 코로 숨쉬기가 어렵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환자분한테 필요한 압력이 꽤 클 것 같은 거예요. 수치가 워낙 높아서. 그러면 이 앞쪽에서부터 저항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코 들어가는 공기부터. 그러니까 저기라도 좀 넓혀 놓고 목젖이나 혀 쪽에서 힘이 좀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치과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집중 좀 해. 졸리지?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방금 잤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양압기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비염을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콧물 나오거나 이런 거는 재발할 수도 있고 증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재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 세척을 열심히 한다거나 하는 걸 막아야 되고, 출혈이나 염증 같은 건 가장 흔한 이유인데 이제 불편함인데 이런 거 이제 오라는 날짜에 오셔가지고 한 3주 정도는 저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앉아보세요. 부분 마취할 겁니다. 그거 대고 계시면 다 빨려버리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는 것만 닦으십시오. NK 세포는 환자분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감염이 됐을 때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가서 하는 이 애들이 누구냐면 NK 세포가 잡아먹습니다. 바로. 얘네들은 이름이 내추럴 킬러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근데 그러다 보니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우리 몸에서 하루에 300개에서 5,000개 정도 잘못 만들어진 세균 세포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암이죠, 암. 그걸 조절을 잘 못하면 얘네들이 커지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전선에 있는 면역 기능 세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고 이런다고는 하는데, 백혈구는 바이러스를 잡아먹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감염 증상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코로나, 그 다음에 독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인데 이 NK 세포는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사실은 이 NK 세포가 망가졌다는 거는
환자분 입안에 궤양이나 위장의 궤양이나 항문이나 성기 쪽에 궤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피부 말고는 제일 면역 기능이 오래 유지돼야 되는 게 점막이거든요. 그쪽까지도 무너진 사람들의 NK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암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피곤해요, 졸려요, 뭐 이런 류의 검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금액도 금액이 뭐 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 이후에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사이모신이라고 하는 그 NK 세포의 전구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환자분 몸에다가 이제 8번 정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 정도 이상이 되게 유지, 500 이상만 된다고 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한 2000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저도 2000 이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검사입니다. NK 세포라고 하는 검사가.